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신문 등 여러 매체에 또 다시 박덕흠 의원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8월 28일에는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급기야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국회대로 입찰 과정에 의혹이 있고 제시된 공법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업체가 바로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입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공법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 사안의 핵심은 처음부터 서울시가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를 염두에 두고 입찰을 진행한 게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공법을 선정하면서 시공 실적에 전례 없이 많은 점수를 배정한 게 그 근거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입찰 공고를 하기도 전에 이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의 지뢰회신을 통해 시공 실적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이런 식으로 행안부에 질의를 한 적도 없고 또 이만큼 시공 실적에 높은 점수를 준 적도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대로 지형화 공사에 적용하는 기계차 공법이 흔히 쓰이는 공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법별로 시공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가 어떤 공법이 높은 점수를 얻게 될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결국 가장 유리한 공법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행안부 질의까지 해가며 시공 실적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얘긴데요. 이쯤 되면 처음부터 특정 공법을 염두에 두었던 게 아닌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막상 최종 선정된 공법을 보니 실적도 모호하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다른 공법이었습니다. 입찰 시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제안한 공법은 STS 공법인데 최종 선정 과정에서는 같은 회사가 다시 제안한 득보자 공법으로 슬그머니 바뀐 겁니다. 그리고 MBC에서 문제를 제기했듯 그 공법에서는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업체에서 제안한 그와 다르게 또 발표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지금까지의 논란을 정리해보면 미리 결과가 예상되는 입찰을 진행했고 최종 과정에서는 그렇게 선정된 공법을 소유한 업체가 다시 제안한 득보자 공법으로 슬쩍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처음부터 특정 공법이 아닌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었다.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 업체가 사상 최대 규모 이해충돌 사건과 담합 등 무수한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박덕흠 의원 관련사라는 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공법 변경으로 인해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가 어마어마한 미래의 이익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 공사에 대한 서울시 입찰 공고입니다. 30점. 만점 정량 평가 중 시공 실적에 22점을 배점했는데 만점이 80m 이상입니다. 7개 공법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그중 만점을 받은 공법은 2개뿐이고 가장 긴 시공 실적도 185m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대로 공사 구간은 그 3배가 넘는 590m나 됩니다. 공법 바꿔치기 한 방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득보잡 공법이 빵빵한 실적을 가진 유력한 신기술 공법으로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건설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꿈같은 얘기일 텐데요. 이 신기술을 가지고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는 다시 수십 년간 유리한 위치에서 공사 수주에 나설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 호의호식할 큰 자산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특혜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건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공법을 슬쩍 바꾸는 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밑장빼기나 포대가리 같은 사기 수법과 비슷하네요.